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위험한 생각 하나가 있어요. 바로 질투와 집착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착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연애가 망가지고 사람들이 상처받는지 아시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진짜 사랑과 독성적인 감정을 구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먼저 질투와 집착이 왜 사랑으로 착각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드라마와 영화의 잘못된 로맨스 묘사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봐온 드라마들을 생각해 보세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벽에 밀어붙이면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말하는 장면, 여자를 따라다니면서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열정적인 사랑으로 그리는 장면들. 이런 장면들이 우리 무의식 속에 각인되면서 집착을 로맨틱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행동들은 절대 로맨틱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고 공포감을 주는 행동들이거든요. 미디어의 잘못된 묘사가 우리의 연애관을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소유욕을 사랑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질투하는 건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소유하려는 게 아니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하고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 사랑이에요. 질투는 상대방을 나의 소유물로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 여자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면 안 돼. 내 남자가 다른 여자를 보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일 뿐이에요. 세 번째, 자존감이 낮아서 상대방에게 의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상대방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떠나면 나는 끝이야. 이 사람만이 나를 사랑해줄 거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더욱 집착하게 되고 통제하려고 해요.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에요. 건강한 사랑은 서로가 독립적인 객체로서 선택해서 함께하는 거거든요. 상대방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지만 함께할 때 더 행복한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네 번째, 사랑의 강도와 집착의 강도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강하게 느끼니까 진짜 사랑일 거야 라고 생각해요. 질투나 집착의 감정은 정말 강렬하거든요.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상대방 생각만 나고 이런 강한 감정을 사랑의 증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감정의 강도가 사랑의 깊이를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한 사랑은 평온하고 안정감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진짜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럼 질투와 집착이 연애에 어떤 위험을 가져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상대방의 자유를 억압하게 됩니다. 집착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려고 해요. 누구와 만날 거야? 어디 갈 거야? 몇 시에 들어올 거야? 이런 질문들로 상대방을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하죠. 심한 경우에는 친구들과의 만남까지 금지시키기도 해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해야 해요.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을 인정하고 신뢰해주는 것이 건강한 연애예요. 두 번째 위험, 의심과 불신이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질투심이 강한 사람들은 항상 의심부터 해요.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다르게 행동하면 바로 의심하게 되죠. 왜 늦었어? 누구랑 있었어? 휴대폰 왜 안 받았어? 이런 의심들이 계속 쌓이면 관계는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기본은 신뢰거든요.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불안이에요. 세 번째 위험, 감정적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질투와 집착이 심해지면 감정적 폭력으로 발전하기 쉬워요.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하게 되죠. 내가 다른 남자 만나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다. 이런 식의 협박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에요.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보호해야 하는데 오히려 상처 주고 있는 거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실제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네 번째 위험,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파괴시킵니다. 집착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국 자신도 파괴하게 돼요. 하루 종일 상대방 생각만 하느라 자신의 일상이 무너져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홀해지고 취미나 관심사도 포기하게 되죠. 오직 연인만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신의 정체성도 잃게 되고 성장도 멈추게 돼요.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숨막히는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게 되죠. 그럼 건강한 사랑과 독성적인 집착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 사랑의 특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게 됩니다.
진짜 사랑을 하면 상대방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져요. 설령 그것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라도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게 되죠.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진짜 사랑이에요. 하지만 집착은 반대예요. 나 없이는 행복하면 안 돼. 나만 바라봐야 돼. 이런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이에요. 두 번째,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단점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죠. 물론 서로 성장하기 위한 조언이나 격려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강제로 바꾸려고 하지는 않아요. 집착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해요. 왜 이런 옷을 입어? 왜 이런 친구들을 만나? 이런 식으로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하죠. 세 번째, 서로의 개별성을 존중하게 됩니다. 건강한 커플은 각자의 개별적인 삶을 존중해요. 연인이지만 동시에 독립적인 개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각자의 친구들, 취미, 꿈, 목표가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하지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공유하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해. 비밀이 있으면 안 돼. 이런 생각으로 상대방의 사생활까지 침범하려고 하죠. 네 번째,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유지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이에는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요. 이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어디 가든지 믿을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져요. 하지만 집착하는 관계에서는 항상 의심과 불안이 따라다녀요. 끊임없이 확인하고 체크하고 감시하려고 하죠. 그럼 만약 자신이 질투와 집착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나는 지금 집착하고 있구나.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구나.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착을 사랑이라고 포장하려고 하는데요. 솔직하게 인정해야 변화할 수 있어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숙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세요. 집착의 근본 원인은 대부분 낮은 자존감에 있어요.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의존하게 되는 거죠. 자신만의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보세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세요. 나는 연인 없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해보세요. 자존감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집착도 줄어들게 돼요. 세 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사나 심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나 불안정한 애착 관계가 원인인 경우에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자신과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길 바라요. 네 번째, 상대방과 솔직하게 대화해보세요. 만약 상대방이 아직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면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내가 너무 집착했던 것 같아. 앞으로는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어. 이런 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세요. 상대방도 당신의 변화 의지를 보고 관계 개선에 협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관계가 많이 손상되었다면 시간과 공간을 두고 각자 성장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집착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세요. 이런 행동은 받아들일 수 없어. 내 사생활을 존중해줘. 이런 식으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해요. 애매하게 넘어가거나 참아주면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상대방이 화를 낼 수도 있지만 꾸준히 경계선을 지켜야 해요. 두 번째, 상대방의 집착적 행동에 보상을 주지 마세요. 집착하는 사람이 울거나 떼를 쓸 때 그것 때문에 양보하면 안 돼요. 울면 들어준다는 잘못된 학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단호하게 거절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소통하도록 유도해야 해요. 감정적인 조작에 넘어가지 말고 이성적으로 대응하세요. 세 번째, 필요하다면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상대방이 전혀 변화할 의지가 없고 오히려 더 심해진다면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신의 정신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해요. 사랑이니까 참아야지라는 생각은 위험해요. 진짜 사랑은 서로를 힘들게 하지 않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에요.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깊은 유대감을 나누는 것이죠. 질투와 집착은 사랑을 파괴하는 독이에요. 진정한 사랑을 원한다면 이런 독성적인 감정들과 작별해야 해요. 건강한 사랑은 두 사람 모두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서로를 믿고 존중하며 응원하는 관계. 그런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연애관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혹시 지금 질투와 집착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용기를 내서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진정한 사랑은 분명 찾아올 거예요.